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 해요. 안녕하세요, 해용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번에 언박싱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던 작업 컨트롤러, 바로 모노그램 브랜드의 스튜디오 콘솔 제품입니다. 그냥 쉽게 작업을 좀 더 직관적으로 그리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고, 이런 방식의 유사 제품들은 꽤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도 여러가지 비교를 해보면서 사실 이 제품을 직접 구매한 이유가 마감이나 소재, 그리고 확장성이나 디자인이 이게 가장 괜찮더라고요. 직접 구매한 만큼 이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과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은 아직 국내 출시는 되지 않아 직구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다행히 한국 직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구매는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패키지 구성은 3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스튜디오 콘솔을 구매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패키지마다 들어있는 모듈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구매하면서 이 부분을 엄청 고민했는데 5비터 모듈, 이걸 가장 원했기 때문에 이게 포함된 스튜디오 콘솔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뒤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모듈 방식이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듈을 추가로 구매해서 최대 405개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브랜드를 선택한 이유도 사실 이게 가장 크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씩 추가로 모듈을 계속 더 구매할 것 같습니다. 패키지는 색감이 정말 예쁜 이런 패키지로 제작이 되었고, 구성품은 간단합니다. 처음 보시는 것처럼 총 5개의 모듈, 그리고 C타입 케이블, 끝입니다.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제품의 디자인이랑 특징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총 5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씩 보면 USB-C 타입 포트와 2개의 버튼, 그리고 1.54인치 BOE IPS 디스플레이가 있는 게 모노그램 코어 모듈입니다. 그리고 3개의 다이얼이 있는 다이얼 모듈이 2개, 3개의 버튼이 있는 키 모듈, 링과 원형 디스크가 있는 5비터 모듈. 특히 5비터 모듈의 경우 상당히 독특한데, 기본적으로 무한적으로 회전하는 원형의 링으로 제작이 되었고, 돌렸을 때 볼 베어링과 오일 댐핑 처리가 되어 진짜 엄청 적은 힘으로도 회전이 가능하며 아주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부드러운 스크롤링이 가능하다는 거죠. 게다가 가운데에 있는 이 디스크는 2D, 3D 작업이 가능하도록 정밀하게 설계된 최초의 모듈로 XY축 방향으로 자유롭게 누르면서 방향과 누르는 강도를 인식해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다이얼도 걸리는 느낌이나 스냅 없이 정말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이 버튼은 거의 청축과 비슷한 소리가 나고요. 청축보다는 소음이 살짝 더 적은 레이저 퍼플축이라고 해야 되나? 딸깍거리는 느낌은 있지만 소음은 상당히 적습니다. 확실히 가격이 비싼 만큼 마감이나 소재는 기존에 봤던 작업 컨트롤러나 패널에 비해서 너무나 좋고, 버튼을 제외하면 전부 다 금속 소재라 묵직하면서 살짝 펄감이 느껴지는 실버 색상입니다. 표면도 매끄럽고 마감도 깔끔하고요. 다만 다이얼과 링, 디스크는 괜찮은데 이 키 형태의 버튼은 살짝 유격이 있어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각각의 모듈은 서로 자석 형태로 아주 견고하게 붙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듈 측면에 접지가 이런 식으로 있고, 살짝만 다가가도 바로 붙을 정도로 자력은 꽤 강한 편입니다. 다만 이게 서로 붙는다고 무조건 인식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접지 부분이 이렇게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붙어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해서 연결해야 됩니다. 즉, 이렇게 붙으면 서로 인식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스튜디오 콘솔의 가장 큰 매력, 바로 LED 라이트입니다. 다른 매력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사실 이 요소가 저에게 구매 이유 중 거의 50%를 차지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RGB까지는 아니어도 지정된 컬러 중에서 선택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결 방식은 그냥 C타입 케이블을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는 케이블 길이가 엄청 짧기 때문에 저는 커스텀 케이블을 사용해서 아주 넉넉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커스텀 케이블이 은근히 꽤 유용하더라고요. 암튼 이제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은 공식 웹사이트에 가시면 여기 다운로드 쪽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맥, 윈도우 둘 다 지원하고 있고, 설치 후 실행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해서 사용하는 게 나중에 저장도 되고, 그래서 로그인 후 사용하시면 되고, 이게 초기 화면입니다. 일단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총 3개의 프로필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프로필을 추가하고 연동할 플러그인을 선택해주면 되는데 엄청 많죠? 저도 맨 처음에 이게 다 가능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 전부 다 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레이저 시냅스가 있길래 순간 되나? 했는데, 막상 다이얼 세팅 메뉴에 들어가면 그냥 윈도우 모드와 커스터마이즈 메뉴만 있어서 실제 시냅스 기능들을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즉, 플러그인을 눌러서 추가한 다음 변경할 키를 선택하고
다이얼 세팅 메뉴에서 이런 식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맞는 기능들이 쭉 나타나야 정상적으로 연동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도비 프로그램은 대부분 가능한 것 같고 크롬 브라우저도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얼 세팅에서 프리셋으로 들어가면 해당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쭉 나열됩니다. 그 다음 선택해서 각 키의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퀵 스타트 프로필도 있어서 내가 직접 설정하는 게 아닌 해당 프로그램에 맞는 프리셋 세팅을 다양하게 미리 만들어놔서 이 중에서 선택을 해서 내가 그 세팅에 맞춰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세팅한 것을 보여드리면 일단 프리미어 프로, 그리고 포토샵, 크롬 브라우저 이렇게 3개입니다. 자주 사용하게 되는 프리미어 프로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타임라인 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링과 디스크 부분을 플레이백, 내비게이션으로 설정을 했는데 타임라인 영역에서 링을 돌려서 내가 원하는 위치만큼 미세하게 돌리면서 앞, 뒤로 이동을 하거나 디스크 부분을 누르고 있으면서 앞, 뒤로 쭉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버튼 2개는 재생 및 일시정지고요. 그 외 우측에 있는 다이얼과 버튼들도 자주 사용하는 선택키, 잘라내기 키, 펜 툴을 지정해서 사용 중이고 나머지는 하이라이트, 콘트라스트, 그림자 등등 색감을 조절하는 용도로 세팅을 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의 경우에도 보시면 마우스 휠이 아닌 이 링을 돌려서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정밀하게 스크롤을 내리거나 바로 옆에 다이얼을 돌려서 빠르게 스크롤을 내리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 외 자주 사용하게 되는 세로 고침, 페이지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볼륨 조절, 탭 이동, 북마크 추가 등등 다 추가해서 사용 중이고요. 특히 코어 모듈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는 240에 240 픽셀이면서 IPS 패널이라 시야각도 정말 좋고 선명합니다. 심지어 여기 이미지는 내가 지금 사용 중인 프로필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라 프로필 설정에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미지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다이얼 버튼은 회전 외에도 누르는 버튼 액션도 있어서 한 개의 버튼에 2가지 기능도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세팅한 프리셋 설정 값을 따로 저장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 프리셋을 가져올 수도 있고 사용 중인 프로그램 화면을 띄우고 있으면 알아서 인식하고 해당 프로그램이 세팅된 프로필로 자동으로 변경이 돼서 그것도 편하더라고요. 실제 각 프로그램별 작업이 가능한 부분은 공식 웹사이트 내 여기서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모노그램의 스튜디오 콘솔 제품을 알아봤는데 일단 장점으로는 제품의 소재, 마감, 비주얼적으로도 너무 좋고 버튼의 느낌이나 다이얼, 링, 돌리는 느낌, 최초로 설계된 3D 디스크, 최대 405개까지 연결이 가능한 자석 타입의 모듈 확장, 거의 무한이라고 봐야죠. 또한 별도의 IPS 패널이 탑재되어 내가 현재 사용 중인 프로필을 쉽게 확인할 수도 있으며 LED 라이트 효과가 있어서 특유의 감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초반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적응만 된다면 작업하는 데 있어서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스튜디오 콘솔 기준 $499에 너무나도 비싼 가격, 게다가 모듈 하나하나도 상당히 비싼 편이고 폴더 관리가 불가능하고 별도로 버튼에 디스플레이가 없는 전부 물리적인 디스플레이라 내가 설정한 각 버튼별 기능을 외워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생각보다 가능한 프로그램이 다른 컨트롤러 패널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막상 처음에 강제로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귀찮아서 잘 사용을 안 하게 된다는 점도 있고요. 물론 그냥 데스크 셋업으로 놔둬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비싸서 그렇지. 암튼 비싼 만큼 잘 고민해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확인해서 구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